야 이거 트래포드 야 이거 그냥 에데르송 이거 잔류하겠다. 돌겠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아니 뭔 축구에다 바나나 껍질을 붙여놨냐고. 경기장 일단은 첫 번째 문제로 경기장이 굉장히 미끄러운가 봐요. 맨시티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낮 경기라서 그런지 물을 좀 많이 뿌려놨던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토트넘 선수들은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맨시티 선수들이 이제 공격 진영에서 좀 약간 스프린트를 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게 많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일단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많이 안 풀렸죠. 박스 안으로 공이 연결이 좀 많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서 역시나 이럴 때 홀란드는 좀 많이 넓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선수이죠. 센터 서클 밑으로 내려오면서까지 이제 수비에 가담하려는 모습까지는 좋은데 일단 후반전에 퍼포먼스를 좀 봐야지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홀란드는요. 일단 그리고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초반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이제 마르무시에게 집중적으로 공을 연결시켜주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딱 느껴질 정도로 이제 보였죠. 경기 전에도 형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드 서드 어태킹 서드로 넘어가기 직전의 공간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분명히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밑으로 한 칸 내려온 상태에서 마르무시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공이 많이 연결되게 될 거다. 그쪽 루트를 이제 주도적으로 시도하게 될 거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러한 루트로 공략하려는 모습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무시가 확실히 터치가 좀 단점인 선수답게 터치가 좀 많이 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전방 압박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서 트래포드의 롱패스를 홀란드가 받고 이제 패스가 약간 어설프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 마르무시가 끝까지 전방 압박을 걸면서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은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아쉽게 이제 골을 벗어난 이런 장면이 연출됐었죠. 만약에 골로 전환됐었더라면은 이 경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르무시를 비판하는 형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 상황에서는 팝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이제 샷을 시도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칩으로 시도했었던 게 조금 더 주요하지 않았을까. 그게 더 맞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마르무시가 만약에 후반에도 이제 교체를 안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전반 초반에의 그 펩의 계획처럼 마르무시는 또다시 이제 많은 기회를 받게 될 텐데 이거를 골로 전환시킬 수 있냐 없냐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도쿠보다 포든이 슈팅 능력이 좀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르무시가 교체가 된다라면은 포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셰르키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 괜찮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수비 가담을 뭐 별로 안 하고 활동 바운더리가 좀 좁은 선수다라고들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이 선수도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포든이랑 약간 비슷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이 선수도 매우 잘하는 선수죠. 포든처럼.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풀릴 때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중원에서 이제 선수를 교체해야만 한다라면은 제가 만약에 펩이라면은 셰르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베실바가 나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더러스는 역시나 지능캐입니다. 지능적으로 공간 선점해서 공격 상황에서도 수비 상황에서도 기여해주는 모습이 일품이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그 패스가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답게 그 수비 퍼포먼스는 그리고 수비 장악력, 위치 선정, 공간 이해력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품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전반전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카밥은 경기 초반, 경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컷인 그리고 앵글런 너무 훌륭했죠. 그리고 마르무시에게 연결시켜주는 드리블 돌파 및 패스까지도 매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맨시티 공격이 잘 안 풀렸었기 때문에 오스카밥 또한 이제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들을 몇 번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뭐 턴오버로 연결되지 않고 이제 코너킥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은 뭐 그래도 그나마 나았다. 공격진들 중에서 그나마 나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코 혼잘레스는 뭐 볼 리커버리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제 홀딩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공격이 잘 풀려서 선수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줄 때는 홀딩 미드필더가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공격이 풀리지 않더라도 공격 턴이 끊기더라도 선수들이 곧바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이제 빠르게 볼 처리를 하느라고 니코 혼잘레스 쪽으로 이제 볼이 몰리는 경향이 심해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전반 초반 경기 초반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볼 리커버리에서는 이제 강점을 보여줬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수비적인 퍼포먼스에서는 사실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두 골 다 실수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서 이 뭐 홀딩 미드필더를 딱히 비판하는 거는 니코 곤잘레스를 저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잇누리는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했죠. 다리를 걷어차여서 안타깝게도 아케와 전반 초반에 교체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케는 라인 컨트롤 시에 집중력이 좀 약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실수는 없었어요. 워낙에 이제 뭐 리쿠루이스라든지 트래포드라든지 워낙에 큰 실수들을 저지른 선수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 보였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루이스는 삐 처리할게요. 대충 그냥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아스는 스톤스와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디아스와 스톤스는 그냥 통으로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수비수는 역시 머리로 한다. 지능적인 플레이 좋고 헤더도 좋습니다. 헤더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죠. 이 두 명의 선수들이요. 그리고 공간 이해력, 공간 장악력, 라인 컨트롤 너무 좋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이 선수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아쉽네요. 이 선수들이 그냥 초능력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래포드는요 롱패스 잘 못한다라는 평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했었어요. 근데 롱패스 되게 잘합니다. 이래서 반성 많이 했고요. 중거리 패스도 거의 뭐 레이저처럼 쏴줬었어요. 이게 다이렉트로 마르무시에게까지 발 앞으로 떨어지는 정말 정확한 패스를 연결시켜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선수 나올 때마다 숏패스에서 그 맞아있다는 숏패스에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더니 번리 담당 기자도 숏패스는 일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숏패스에서 자꾸 실수를 하더니 결국에는 이 믿었던 숏패스가 미스가 나오고 실점의 빌미가 되는 플레이를 이제 연출을 해줬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에드로송 잔류할 수도 있어요. 이거 형님들 어떡합니까 형님들 이거 펩은 역시나 에데르송이 옳았어 라고 이 생각을 바꿔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일단 후반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일단 전반 퍼포먼스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후반 보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시죠. 후반까지 경기 봤고요. 경기장은 이 후반에도 맨시티 선수들만 자꾸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됐던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좀 맨시티 홈인데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연출들을 계속 해주게 됐어요. 약간 안타깝기도 했지만은 뭐 어쨌든 뭐 선수 평가를 후반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한 번 있었어요. 홀란드가 골키퍼를 압박을 했고 골키퍼가 이제 황급히 왼쪽의 센터백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오스카밥이 적절하게 압박을 성공시켰고 오스카밥이 홀란드에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홀란드가 여기서 샷이 아니고 패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빅찬스가 너무 평범하게 너무 어이없게 그냥 그 무산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어요. 이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홀란드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열심히 뛰어주긴 했지만서도요. 프론트맨이 완벽한 득점 찬스를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점이 여기서 좀 약간 점수를 좀 약간 깎아먹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쿠 같은 경우에는요 이를테면은 아까 전반 퍼포먼스 평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기에서는 측면 윙포워드가 강하게 프레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좀 탐욕을 어느 정도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들어와 주길 바랬고 그게 좀 더 잘 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커딩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 전방 압박을 잘하는 선수, 득점력이 있는 선수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그런데 도쿠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굉장히 결이 좀 많이 다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도쿠가 후반에 교체로 들어오기보다는 포든이 그 자리에서 뛰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어느 정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쿠가 안 좋은 선수다라는 게 아니고 이번 경기 그러니까 토트넘전을 맞이해서 상성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도쿠 교체 카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셰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실바는 교체가 됐죠. 그리고 베실바는 후반의 대부분의 시간을 라이트 윙 포워드로 뛰게 되는데 차이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해볼 수도 있긴 하지만서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풀렸죠. 그리고 후방에서 이제 그 베실바 쪽으로 공을 좀 많이 연결해주길 바랬었는데 도쿠 쪽으로 이제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케가 공만 잡으면 도쿠한테 연결을 시켜줬었거든요. 이래서 베실바는 무언가를 좀 보여주기에는 터치수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게 좀 아쉬웠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더러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울브스전에서의 그 세밀한 플레이보다는 마음이 좀 약간 급해져서 그런지 패스미스가 종종 나왔었던 부분이 좀 약간 아쉽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스카밥은 그래도 이 경기에서
긍정적인 면을 봤다라고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오스카밥의 퍼포먼스 덕분이에요. 전방 압박 좋았고 활동량도 너무 좋았죠. 결정적인 찬스도 2차례나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번 경기 맨시티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디아스, 스톤스, 오스카밥 셋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든은 중앙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장을 했는데 뭔가 영향력을 보여주기에는 공이 안 왔어요. 공도 많이 안 왔고 세밀한 플레이도 약간 좀 아쉬웠긴 했지만서도 너무 후방에서 아케가 도쿠한테만 공을 줘버리니까 다른 선택지가 너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낭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코 건잘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했고 패스 괜찮았고 로드리랑 교체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쏘쏘한 공간을 어느 정도 장악해주려는 이런 움직임,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선수 패스는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장기 부상 이후의 복귀전이라서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데 패스 살아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케는 아까쯤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하긴 했고 공간을 차단하려는 시도, 그리고 공격 작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주려는 이런 노력도 좋기는 했는데 너무 도쿠만 바라봤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너무 아쉬워요. 아인누리였으면은 좀 다른 루트를 좀 생각을 했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쩔 수가 없죠. 계획되지 않은 교체였기 때문에 뭐 아케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이스는 전반전에도 뭐 B 처리가 들어간다면 대충 욕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욕이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를 보고 확실하게 하나 느꼈습니다. 차라리 아인누리가 한 일주일 정도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부상을 핑계대고 부상이면 안 되죠. 부상을 핑계대고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이거 우리 풀백 영입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필이 좀 소리아노에게 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라이트백 영입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니코루이스 이거 안 되겠어요. 만약에 맨시티가 그 비용그러운 슬롯이 자리가 남아서 한 명의 비용그러운 선수를 더 영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은 호드리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트백을 영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솔직히 좀 너무했어요. 실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좀 약간 너무한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줬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라이트백 어떡하죠? 디아스, 스톤스는 뭐 말해 뭐합니까? 헤더, 태클, 경합, 어깨 싸움, 그리고 이제 뭐 패스마저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아까쯤에 오스카밥을 말씀드리면서도 뭐 설명드렸다시피 디아스나 스톤스, 오스카밥 이 경기에 해당 경기에서 전혀 문제 없었던 선수 3명을 꼽으라면 이 선수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래포드 같은 경우에는 돈나룸마 웃지 마라, 남 얘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방은 그래도 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한 차례 위기가 왔었는데 추가 실점을 그래도 모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점은 좀 어느 정도는 그 집중력은 높게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는 전반전에 그 쇼패스 미스가 너무 컸죠. 그래서 마냥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맨시티 팬들이 골키퍼의 선방을 봤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경기 좀 많이 아쉽고 경기 총평을 좀 해보자라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얘기해보자라면은 전반은 선수들의 실수가 좀 있었지 사실상 뭐 전술적으로는 막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마루무시에서 도쿠로 교체하는 이 교체 카드는 이게 과연 옳았을까라는 거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네요. 이 부분이 그 펩의 오게티다라면은 오게티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낭비한 게 좀 패착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좀 어느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리쿠리스도 너무 아쉬웠고 차라리 오늘 경기에서 누네스가 차라리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마르무시가 뭐 물론 이제 전반에 워낙에 좀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서도 차라리 어차피 제한된 교체 카드고 뭐 교체 자원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면은 마르무시를 도쿠로 교체한다기보다는 루이스 대신에 누네스가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공격적인 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차피 뭐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라이트백을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 회로를 조금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